안녕하세요. 법으로 혼쭐을 내주는 남자 법률남의 신중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북 포항의 한 무인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객실과 복도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적발되자 우리 축복손이니까 죽이고 싶으면 죽여봐요 라면서 당당한 태도를 보였던 미성년자들을 법으로 혼쭐 내도록 하겠습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럼 이 사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먼저 사실관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지난 10일 소음이 심하다라는 고객들의 항의에 객실을 확인해 봤더니만 이 중학교 3학년생 5명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무인 시스템을 통해서 객실에 들어온 후에 술판을 벌이고 담배를 피운 후에 담배 꽁초를 그냥 객실 바닥에다가 버리는 등 아주 객실 내부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깨진 술병과 쓰레기가 바닥에 그냥 나들구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아이들을 야단쳤지만 이 아이들은 전혀 반성의 기미 없이 오히려 우리 촉법소년이니까 죽이고 싶으면 죽여봐요 라고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학생들의 행동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됐는데요. A씨가 당시 촬영한 영상에서 한 학생은 때리고 싶어요? 때려봐요. 아프겠네. 경찰은 사람 죽이면 죄 없나? 라며 욕설을 하고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남자들끼리 모텔 온 곳이 무슨 불법이에요? 라고 묻기도 했다는군요. 해당 일행 중 2명은 이미 입시를 해서 술판을 벌이고 갔던 전력이 있었는데요. A씨는 당시에 미성년자는 오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경고만 준 채 그냥 보냈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선하신 것 같아요. A씨는 당시 소음으로 인해 다른 객실 손님들의 환불을 진행해 줬고요. 객실 내부 침구류 등이 담뱃불로 파손되는 등 약 5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경찰을 통해 학생들 중 한 명의 부모와 연락이 닿았는데요. 이 학부모 역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따지듯이 묻길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중학생들은 거듭 자신들이 나 촉법소년이에요 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촉법소년 기준인 만 14세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2006년생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네들이 촉법소년인지 아니도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깝친 거예요. 이 철없는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헌법상 미성년자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 그 다음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그리고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 이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범죄소년은 성인과 같이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사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국민청원 100만을 넘었던 엄청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죠. 만 13세의 소년들이 차량을 훔쳐서 사고를 내고 그 사고에 이제 사망자가 생겼고요. 그에 개의치 않고 도주하다가 결국 잡혔던 사건인데요. 가해자들이 일말의 반성의 기미가 없어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여론을 강하게 형성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 이전에도 이젠 10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범죄도 자주 일어나고 학교폭력의 수위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가지고요. 촉법소년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법의 규제를 더 강하게 하자라는 물론 측면도 있지만 반면에 청소년 범죄이기 때문에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더 개발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과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 각 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는 쪽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요, 이 비행 청소년들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을 얘네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악용돼서 오히려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이 4대 강력범죄가 아무 꺼리낌 없이 저지러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사실 가해자가 청소년이지만 대부분 피해자도 청소년이라는 거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소년법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해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선처하고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가해자 중심의 논의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촉법소년 연령을 내려봤자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더니만 이 엄한 처벌을 얻은 소년들의 재범률이 오히려 높아졌다. 이런 통계도 있다는 겁니다.
제 사견을 좀 밝히자면 이게 원래 촉법소년 제도라는 게 소년의 교화, 그다음에 사회 복귀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 소년법이라는 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좀 의문입니다. 오히려 이 촉법소년제도의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를 악용한 흉악범죄들이 더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촉법소년제도의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고집하는 것은 가해자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거고요. 피해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보호와 교화가 아니라 우선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그에 상하는 처벌을 받고 그 이후에 교화를 위한 노력들이 더해져야 진정한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연령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를 따질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 당사자가 형사책임 능력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형사책임을 부과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의 주인공 철없는 학생들에 대해서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해도 너희들 나이로는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단다.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고 그렇게 설치는 걸 보니까 너희들은 충분히 형사 책임을 받을 충분한 능력이 있으니까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아라. 너희들의 처하는 행동이 어떻게 사회 법질서를 어지럽히는지 잘 봐두고 행동에 걸맞는 처벌을 꼭 받기를 바란다. 인생은 실전이야 이것들아. 법으로 혼쭐 내주는 남자 법줄남 시간에 혼내줄 다음 게스트 여러분께서 직접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신다음 공식 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신중권 변호사가 법으로 혼쭐 내드리겠습니다.